세계는 아주 단순하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 세계는 단순하다.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선글라스를 벗을 수 있을까? 세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자네에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그게 관건이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객관적인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네. 우물물의 온도는 1년 내내 18도를 유지한다네. 하지만 여름에 마시는 우물물은 차갑게 느껴지고 겨울에 마시는 우물물은 따뜻하게 느껴진다네. 프로이드와 융 그리고 아들러의 심리학, 개인 심리학, 아들러가 직접 붙인 명칭으로 아들러는 인간을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로 보고 각각의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들러의 심리학에서는 과거의 원인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을 본다네. 그 친구는 불안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세. 거꾸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불안한 감정을 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트라우마란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 어떤 목적을 따라 살고 있네. 그것이 목적론이지.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닐세. 큰 소리를 내기 위해 화를 내는 것이지. 과거에 지배받지 않는 삶.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 나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환이 아니라 고쳐 나가는 것이야. 인간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이네. 아들러의 심리학은 용기의 심리학일세. 바로 지금의 생활 방식을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걸세. 자네는 자네인 채로 그저 생활 방식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걸세. 모든 고민은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다.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자네가 나 자신을 좋아하지 말라라고 결심했기 때문이야. 열등감은 주관적인 감정이다. 어떤 인과관계도 없는 것을 마치 중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납득한다. 자랑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건전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네. 지금이 나보다 앞서 가려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네. 지금의 나보다 앞서 가려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네.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나뿐이다. 인간관계의 중심에서 경쟁이 있으면 인간은 영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행동 목표는 첫 번째 자립할 것, 두 번째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 심리적 목표는 내게는 능력이 있다는 의식을 가질 것, 사람들은 내 친구라는 의식을 가질 것.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내가 내 키에 대해 느낀 열등감은 어디까지나 타인과의 비교, 다시 말해 인간관계를 통해 만들어낸 주관적인 감정이었네. 만약 비교해야 할 타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나는 내 키가 작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자네도 지금 이런저런 열등감에 괴로워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인 열등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열등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키에 관한 문제조차 주관이 개입하지.
그래,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움직이지는 못해. 하지만 주관적 해석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지. 우리는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네. 자네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네. 나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기대 같은 것은 만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일세.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것과 타인의 과제를 떠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무겁게 짓누른다네. 만약 인생에 고민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고민은 인간관계에 있으니 먼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과제가 아니다 라고 경계선을 정하게. 그리고 타인의 과제는 버리게. 그것이 인생의 짐을 덜고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걸음일세.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밖에 없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면서 모든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만약 주변에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명 전원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지. 그러면 당장은 누구에게라도 미움받지는 않을 걸세. 그런데 여기에는 큰 모순이 기다리고 있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살면, 그리고 내 인생을 타인에게 맡기면 자네에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공동체, 즉 남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것, 타인으로부터 좋다는 평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게 된다네. 과제를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바꿀 수가 없어. 하지만 주어진 것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있네. 따라서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란 말이지. 내가 말하는 자기 수용이란 이런 거네. 선처럼 보이는 삶은 점의 연속. 다시 말해 인생이란 찰나 순간의 연속이라네. 인생의 최대 거짓말, 그것은 지금 여기에 살지 않는 것이라네.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인생 전체의 흐릿한 빛을 비추면서 뭔가를 본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거지. 자네는 지금까지 지금 여기를 외면하고 있지도 않은 과거와 미래에만 빛을 비춰왔어. 자네의 인생에 더없이 소중한 찰나에 엄청난 거짓말을 했던 거야. 자네는 헤매고 있네. 왜 헤매는 것일까? 그건 자네가 자유를 택하고자 하기 때문일세. 즉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타인의 인생을 살지 않는 자기만의 길을. 자네가 어떠한 찰나를 보내더라도, 설령 자네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공헌한다는 길잡이 별만 놓치지 않는다면 헤맬 일도 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며 자유롭게 살면 되네. 그리고 찰나인 지금 여기에 진지하게 춤추고 진지하게 사는 걸세. 과거도 보지 말고 미래도 보지 말고 완결된 찰나를 춤추듯 사는 거야. 누구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목적지도 필요 없네. 춤추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 내가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세계란 다른 누군가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힘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지.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직접 쓴 책은 한 권도 남기지 않았지. 후세에 남긴 사람은 제자인 플라톤이었어. 마찬가지로 아들러도 저술 활동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네. 인간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랑을 실감할 수 있네. 소유의 심리학에서 사용의 심리학으로 무엇이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어라. 전차를 묶은 매듭을 푼 자는 아시아의 왕이 되리라 하는 전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단단하게 묶인 매듭을 보자마자 단검을 꺼내 단칼에 끊어버렸네. 와우. 그때 그는 운명이란 전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 과제를 분리하라. 타인의 과제를 버려라. 과제의 분리는 인간관계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입구라고 할 수 있지. 곤경에 직면해 보지 못한 아이들은 공경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발상이지.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자기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어. 소속감이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획득하는 것일세. 관계가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은 타인을 위해 사는 부자유스러운 삶이야.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하네. 지금 여기에 강렬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 과거도 미래도 보이지 않게 되네.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춤일세. 심각해질 필요가 없어. 인생의 최대 거짓말, 그것은 지금 여기를 살지 않는 것이라네. 타인에게 공헌한다는 길잡이 별만 놓치지 않는다면 헤매일 필요도 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 세계란 다른 누군가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힘만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지. 많은 아들러 심리학의 실천자들이 오해라는 입구를 통해 이해의 계단에 오른다네. 아들러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깊이 이해하고 확증을 얻었단 말일세.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일세. 행복이란 그 자리에 머문 채로는 향유할 수 없어. 걷기 시작한 길을 쉬지 않고 걷지 않으면 안 되네. 나쁜 그 사람, 불쌍한 나라는 핑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하라. 문제 행동의 목적을 파악하라. 존경이란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이 유일무이한 존재임을 아는 능력이다. 존경이란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다. 공동체 감각에 관한 아들러의 표현은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귀로 듣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용기도 존경도 전염된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 따위는 존재하지 않네. 본인의 인생은 매일의 행동은 전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줄 것. 그리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예를 들면 지식과 경험이 있으면 제공해 줄 것.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의 자세라네. 그리고 너무 가깝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리에서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경쟁 원리가 아닌 협력 원리에 기초하라.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때만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될 수 있지. 오직 타인을 사랑할 때만 자립할 수 있다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할 때만 공동체 감각에 도달하네. 사랑하고 자립하고 인생을 선택하라.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고카 후미타케. 아들러 심리학은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끔 도와줍니다. 저희가 집필한 책들도 그렇습니다. 아마 몇 번이고 자문자답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하는 기쁨이라든지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스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즉각적인 답을 얻거나 유익한 정보를 얻거나 하는 즉흥적인 것보다는 계속 생각하는 즐거움, 계속 질문하는 흥분 등을 느끼는 독서 경험을 맛볼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게 했습니다. 기시미 이치로. 사람들 속에 있다 보면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배신당하거나 미움받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인간관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걸,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용기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지도와 나침반을 통해서 현재 청년인 사람도 한때 청년이었던 사람도 상관없이 다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자유와 행복,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